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비위 맞추시느라 또 요즘에는 만만치 않은 후배 직원들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 돌보시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3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4.3%를 찍으면서 41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2월 달의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3.3%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9월 이후에 2022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 보고된 건데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전달 대비해서는 0.6% 떨어지면서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는 반면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엊그제 영국에서는 2월 달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10.4%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10%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영란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4.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직접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동집에 가서 좀 이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굉장히 좀 바글바글 사람이 많은 그런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한 3, 4개 차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발 앞에서 제가 영국의 경제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페드, 연준에서 신호를 주기 시작했다. 자,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냐면요. 리세션이 찾아온다. 따라서 연준에서는 이제 리세션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신호를 월가에 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이 은행은 이제 모건 스탠리를 얘기하고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펀딩 코스트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요. 펀딩 코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즉 예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펀딩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이터 랜딩 스탠다드가 나올 수 있다. 타이터 랜딩 스탠다드는요, 대출에 대한 조건이 계속해서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슬로우 론 그로스, 대출에 대한 성장률이 저하되겠죠. 아무래도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은행들이 돈을 벌 길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와이더 론 스프레드가 발생할 것이다. 론 스프레드는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보통 은행은 예금자한테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예금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대출 사업을 합니다. 자, 대출에 대한 이자는 예금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겠죠. 이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매출을 내는 것이 바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출의 조건이 지금 계속 까다로워지면서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줄 수 없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 엘렌 젠트너의 의견이고요. 이분은 모건 스탠리의 칩 이코노미스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슬로우 다운,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크레딧 컨디션, 즉 대출을 해지기 위한 조건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리스크가 올라간다.
어떤 리스크냐면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는데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해지고 하드 랜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이 경착륙으로 갈 것이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레이트 하이크를 멈출 것으로 본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점도표가 발표가 됐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점도표의 내용에 따르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왜냐면 터미널 레이시 5.1%, 5%에서 5.25%에 이르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연준의 의원들이 예측한 미래 금리 인상의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트레이더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퓨처 컨트랙트를 보면, 미래 선물 지수를 보면 66%의 확률을 가지고 연준에서 더 이상 5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팽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툴이 있죠. CME 그룹의 페드와치 인디케이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FOMC 미팅은 5월 3일 날 잡혀 있고요. 5월 3일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과연 기준금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시장의 예상치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67.6%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25% 올라갈 확률을 32.4%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준에서 직접 발표한 점도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기대하기로는 연준이 6월 달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가 결국 5월 달, 6월 달에는 올라가지 않고요. 자,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드디어 금리 인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시장에서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파월의 말을 믿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안에 이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의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파월의 말대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적어도 7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아마존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이요, 파네라 브레드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뉴스인데요. 파네라 브레드는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미국의 베이커리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점포의 수가 2,000개가 넘어가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베이커리 체인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페 체인 기업인 파메라 브레드가 이번에 파일러팅을 한다,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거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팜 스캐닝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팜은 손바닥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0년에 아마존이 아마존 원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생체 지문을 가지고요, 이 손바닥만 가지고 결제를 하는 굉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없어서 조금 궁금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매장에서 시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에 다양한 로케이션으로 확장을 하겠다. 따라서 이 카페 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점포로 확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아마존 원이라는 기술력이고요. 바이오메틱 스캐너다. 따라서 우리의 생체 지문을 스캐닝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파네라 브레드의 로얄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접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 아마존 원은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 고스토어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 스포츠 스테디움이라든지 아레나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력이 아마존 원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카페 체인점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아마존이 2020년에 아마존 원을 처음 출시했을 때는요, 비자 카드랑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랑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테크놀로지가 아마존 원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파네라 브레드와의 파트너십을 좀 시점으로 해서요, 아마존 원의 기술력이 좀 많은 부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블록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어제 블록의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한 기관의 이름이 힌더버그 리서치입니다. 힌더버그 리서치는요, 아마 한국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2020년에 니콜라는 사기다, 니콜라는 스캠이다 이런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니콜라의 주가를 단 10일 만에 반토막 나게 한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공매도 기관이 힌더버그 리서치거든요. 따라서 블록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만 하죠. 그때 이제 니콜라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을 잘 발견해서 니콜라의 허상을 세상에 발표해준 이러한 기관이 바로 힌더버그였거든요. 자, 그래서 블록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블록, 예전에는 우리가 스퀘어라고 불렀던 기업이죠. 이 블록의 주가가요, 어제 한때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그리고 그 공매도 리포트를 낸 기관의 이름이 힌더버그라는 것이 발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죠. 그리고 나서 상당폭 회복을 하면서 한 14%, 15%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힌더버그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힌더버그가 얘기하기를 블록은 오버스테이트 하고 있다. 오버스테이트는요, 과장해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수는 과장해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더스테이트. 언더스테이트는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글자는 뭐냐면 사용자 수는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한, 이렇게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낮추어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힌더버그 리포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핀테크 기업인 블록을 조사해 왔다. 굉장히 오랫동안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한 끝에 공매도 리포트를 낸다. 따라서 우리의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의 경영진 역시도 바로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매도 레포트에 대해서 factually inaccurate, 따라서 사실상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misleading, 왜곡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기관과 함께 일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힌덴버그의 공매도 리포트는요, 블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번 공매도 리포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첫 번째는 과대평가하고 있다. 과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수를 표시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서 얘기하고 있다.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따라서 실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비용을 잘 관리하면서 마진을 넓혀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번 공매도 리포트의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밝혀내는 계기가 되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어떠한 추세를 보여주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갑자기 공매도 리포트 덕분에 분위기가 얼어붙은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 어닝콜에서 경영진이 드디어 2023년 팔란티어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죠. 자, 이번 기사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목요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t Center라는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줄여서 오스트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기관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입니다. 호주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팔란티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트너십을 연장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렇게 기존의 고객이 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스트랙이라는 기관은 여기 나와 있죠. 호주의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지닌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특이한 점은요, 오스트랙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고담 그리고 파운드리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활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팔란티어의 고담 같은 경우는요, 정부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파운드리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오스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고담 그리고 파운드리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고객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팔란티어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팔란티어의 레이팅입니다.
자, 레이팅이라는 것은 시킹 알파 툴 중에 하나죠. 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가치를 수치적으로 표현해주는 점수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퀀트 레이팅, 두 번째는 SA 애널리스트 레이팅, 세 번째는 월가의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 점수를 5점 만점에 주는 거고요. SA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이제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월가의 애널리스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퀀트 레이팅, 즉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죠. 5점 만점에 4.44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퀀트 스코어의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과거 1년 동안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단 한 번도 매수 의견을 퀀트 스코어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2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년으로 기간을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상장을 했죠. 상장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퀀트 스코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펀더멘탈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상장하고 나서 초기에는 퀀트 스코어가 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퀀트 스코어가 처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1년 9월달, 10월달부터 표시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퀀트 스코어에서 매수 의견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에 드디어 매수 의견이 떨어진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시킹 알파의 퀀트 레이팅이 지금까지는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을 잘 예측해 왔다. 지금까지는 잘 맞아떨어졌다. 적절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제는 퀀트 스코어가 바이로 돌아섰다. 드디어 이제 매수 의견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는요,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헤드라인에는 로빈후드가 등장하는데요. 로빈후드가 리프트했다, 올렸다는 얘기죠. 자, 골드 APY를 올린 것 같은데요. APY라는 것은 Annual Percentage Yield를 얘기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로빈후드를 이용하고 있는 멤버 중에 골드 멤버가 있는데, 이 골드 멤버가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이번에 4.4%까지 올린다. 굉장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4.4%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평균적인 세이빙 어카운트, 즉 저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비해서 19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사고 팔지 않더라도 그냥 예금만 하기 위해서도 로빈후드의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빈후드가 그냥 예금만 해도 4.4%를 준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로빈후드에 들어갔다가 그냥 예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쇼피파이 그리고 구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기사에 따르면 쇼피파이가 구글의 AI,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한 파트너십이 결성된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쇼피파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요, 아마존, 쿠팡 이런 기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요, 아마존이랑 쿠팡은 그들이 직접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쇼피파이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같은 개인이나 굉장히 규모가 작은 소상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온라인장에 온라인 샵을 만들 수 있게 템플릿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샵을 온라인상에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글의 AI, 인공지능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요, 내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샵 안에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는지 인공지능이 그들의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저기 코칭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인공지능이 껴들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쇼피파이의 상인들도 구글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3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미주음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변함없이 새로운 컨텐츠 하나가 올라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원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